자, 이제 드디어 장황한 배경 설명을 마치고 UML에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이 있고 또 UML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이 스태틱 캐릭터리스틱 실행하면서 변하지 않는 성질을 기술할 때 유용한 다이어그램들이 있었었고 또 다이내믹 캐릭터리스틱 실행을 하면서 뭔가 변화되는 시스템의 성질을 기술하는 것에 유용한 그런 다이어그램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스태틱 캐릭터리스틱에 속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다이어그램 중에 하나예요. UML 다이어그램 중에서. 사실은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UML 그래도 꽤 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냐? 남들이 작성을 해놓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읽을 줄 알아야 돼. 읽을 줄.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이겠죠? 요구사항에 대한을 충족시키는 클래스 요소, 시스템의 요소, 소프트웨어 요소라는 클래스를 잘 찾아내고 그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잘 맺게 하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 라이트 할 수 있어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제가 몇 번 설명한 것처럼 스태틱한 그런 뷰죠. 또는 이제 스트럭처럴한 뷰죠. 전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스태틱한 그런 뷰를 기술하는 다이어그램이 되겠고요. 그거의 주요 요소는 일단은 클래스가 됩니다. 클래스. 그리고 그 클래스들 간에 이제 어떤 관계를 맺어줄 거예요. 그렇게까지 관계를 맺어주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클래스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뭐 자바나 C++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배웠다라는 가정하에서 클래스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클래스에 대한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 어소시에이션 일단 뭐 어그리게이션 컴포지션이 더 있는데 이 어그리게이션과 컴포지션은 어소시에이션의 어떤 좀 베리에이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클래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X라는 클래스가 Y라는 클래스의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X라는 클래스 안에 Y라는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포함하고 있다. 해서 관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네리턴스 상속 관계. 요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네리턴스. X라고 하는 거는 X 있어 Y다 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X는 Y라고 하는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이다. Y가 부모 클래스이고 X가 자식 클래스면 이렇게 X 있어 Y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또는 이제 디펜던시 관계라고 해서 X라고 하는 게 Y를 잠깐 사용한다. 임시적으로 사용한다. 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들 간에서 관계가 세 개가 있습니다. Association, Inheritance, Dependency.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Inheritance는 어느 정도 조금 이해 금방 무엇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캐치가 될 텐데 Association과 Dependency가 뭔지가 약간 제가 설명을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이거 조금 여러분들 조금 공을 들여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좀 해야지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네리턴스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리얼라이제이션은 이제 이네리턴스가 클래스들 간의 상속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라고 하면, 리얼라이제이션은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의 인터페이스, 뭐 C++의 뭐 추상화된 클래스 뭐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계시면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관계도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어소시에이션 관계, 이게 무슨 관계냐라고 하면 딱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X라는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가 막 있는 거예요. 멤버 변수가. 근데 그 멤버 변수 중에 하나의 타입이 Y예요. Y. Y하고 X, Y하고 어떤 A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X라는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로 선언이 돼 있으면 그게 바로 X has Y라는 관계예요. 그게 바로 어소시에이션 관계예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클래스에 대한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클래스는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세 가지 박스를 영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클래스 이름, 뭐 프로페서라고 하는 클래스다라고 하고 두 번째 박스에는 속성. 그래서 뭐 프로페서는 네임이 있어야 되겠고 뭐 4번 같은 그런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뭐 언제 고용이 됐고 뭐 교수인지 뭐 부교수인지 조교수인지 뭐 등등 뭐 디서플린은 뭐 전공 분야 같은 거가 될 것 같고 맥스로드는 잘 모르겠어요. 몇 과목 맡았냐 뭐 이런 자일까요? 그래서 그 프로페서에 관련된 속성들이 두 번째 박스, 클래스의 속성들이 두 번째 박스에 있고 세 번째 박스가 이제 요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이름, 뭐 submit final, 뭐 accept course offering, 뭐 set max load 이런 오퍼레이션 이름이 있을 수가 있겠고 요 예제는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뭐 필요하면 뭐 아규먼트 리스트가 있겠고 또 그다음에 컬런하고 요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면 어떤 데이터, 어떤 타입의 데이터가 리턴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기술을 하는 게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클래스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뭐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설명하자면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프라이빗,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뭐 퍼블릭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표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클래스라고 하는 게 보통 나타내는 게 어떤 그 우리 전체 소프트 시스템에서의 어떤 주요 구성 요소, 주요 구성 요소들을 이제 가 있을 때마다 이런 클래스 박스를 하나씩 그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박스를 3등분해서 이름, 속성, 연산 이렇게 표기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클래스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어려운 것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두 번째가 그러면 그렇게 클래스들 예를 들어서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그 둘 사이에 지울 수 있는 관계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클래스,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어소시에이션, 연관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요것과 상속관계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어도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해하고 작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소시에이션 관계는 이렇게 화살표 그러니까 선분을 이렇게 긋고 뭐 A가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뭐 B가 뭐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B의 로를 여기다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분에다가 이렇게 1하고 점점 별표라고 하는 거는 뭐 1대1 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뭐 1대 뭐 many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이게 별표니까 1대 0 아무것도 없는 관계가 안 맺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표현하는 거예요. 1 점점 만약에 정확하게 항상 1대1 관계만 맺어야 된다 그러면은 점점 별표를 없애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A하고 B의 그런 엔터티 수의 관계를 선분 위에다가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할을 적기도 하고 그게 바로 어소시에이션 연관관계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어소시에이션 관계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X라는 클래스 안에 Y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Y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있다. 그게 바로 어소시에이션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A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Y가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Y가 하나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배열로 표현하면 좋겠네.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사실 이거 구현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당겨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A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B라는 타입의 뭐 배열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B라는 클래스가 지금 A랑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B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A라고 하는 클래스를 타입을 갖는 멤버 변수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배열이 아니라 그냥
단순 베리어블로. 그러면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소시에이션 관계에 좀 특화된 관계로 어그리에이션과 컴포지션 단계가 있고요. 포함 관계, 합성 관계라고 그랬는데 포함 관계일 때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합성 관계일 때는 다이아몬드인데 까만 칠을 한 다이아몬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포함 관계, 합성 관계의 의도는 A 안에 B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B가 사라지더라도 A가 남아 있을 때는 어그리게이션 포함 관계라고 그러고 B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A도 사라지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합성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 다음에 조금 더 요 두 가지 관계에 대한 부가 설명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관계라고 하는, 그리고 포함관계, 합성관계에도 연관관계 스페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 어, 그러니까 스페셜 케이스다라고 하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포함관계, 합성관계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관계를 보면 이제 A하고 B가 있고 A가 부모 클래스이고 B가 자식 클래스이면 이렇게 그리고 화살표를 이런 모양으로 이쪽 방향에 가게끔 그렇게 그려서 상속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크게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존관계라고 하는 거는 A라는 클래스에서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어떤 때 이런 의존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A라는 클래스의 오퍼레이션, 메서드에서 인자 타입으로 B가 사용이 됐으면 혹은 A라는 클래스의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B를 사용을 했으면 그러니까 멤버 변수가 아니라 인자나 리턴 타입, 리턴 밸류의 타입으로 B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A가 B를 사용하는 관계고 그럴 때 의존 관계다라고 부르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이제 표기법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리얼라이제이션 관계는 사실 상속 관계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표기법이 여기서는 점선이 아니라 그냥 실선인데 여기는 이제 점선으로 나타내는 게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게 클래스였었는데 여기는 A라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메서드에 선언은 돼 있으나 오퍼레이션이 선언은 돼 있으나 그걸 구현한 코드는 없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B가 그대로 그 인터페이스를 만족하면서 그 구현을 했다라고 하는 관계인 거죠. 상속 관계 스페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의존 관계는 똑같아요. A라고 하는 요 디펜던시 의존 관계랑 스페셜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오퍼레이션의 인자나 리턴 값의 타입으로 B를 사용한 경우고 클래스 B를 사용한 경우고 여기 인터페이스 의존 관계는 A라고 하는 클래스의 메서드에서 인자나 리턴 타입으로 B라고 하는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했으면 A가 B에 의존한다. A가 B를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점선인 거는 요거나 같네요. 그런데 이제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냐 클래스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면 이렇게 부등호 두 개하고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명시를 해줍니다. 클래스 이름 자리에다가 그렇게 써져 있으면 인터페이스 의존 관계고 뭐 이건 클래스 의존 관계구나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의도를 표현을 이런 노테이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릴레이션십, 클래스들 간의 릴레이션십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클래스 다이어그램 남이 작성한 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구 사항에 맞게끔은 그러면 그거를 방금 설명한 요 다이어그램의 의미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소시에이션 첫 번째 어소시에이션 관계 두 개의 클래스들 간의 관계가 있다. 해스어 관계다. 해스어 A 클래스가 B라는 클래스의 타입을 갖고 있는 멤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어소시에이션 관계라고 그러는데 그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튜던트하고 코스 사이에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죠? 학생이라는 클래스 안에 그 학생이 듣는 과목들을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 클래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그램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코스 입장에서는 요 과목을 듣는 학생들 명단을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에서도 코스를 가리키고 있고 자기가 수강하는 코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코스는 또 요 코스에를 등록한 학생들을 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멤버 변수로. 그걸 의미하는 게 스튜던트 클래스 코스 해놓고 그냥 밑줄을 쫙 그어놓은 이런 표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어소시에이션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코스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네. 관계를 맺으려면은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특별한 경우가 되겠고요.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점이 일단은 예시하고 좀 다른 점이 되겠고요. 또 요 예시랑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는 화살표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화살표가 있죠. 요 화살표가 있네. 그런 점도 여기랑 좀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좀 주의하실 게 요 화살표 모양이 상속을 나타내는 화살표 모양하고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삼각형이 다 돼 있죠. 그리고 합성 포함 관계에서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화살표였잖아요. 그죠? 음, 디펜, 디펜던시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긴 하네. 근데 디펜던시는 점선을 그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디펜던시 화살표 모양이랑은 같지만 상속 화살표 모양의 그 화살표 머리 모양은 다른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죠. 이제 그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실 UML의 어소시에이션 다이어그램의 노테이션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그렸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코스라는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가 있고 그 멤버 변수의 타입이 코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자기 클래스라는 코스 안에 멤버 변수로 코스 타입을 갖는 멤버 변수가 또 있는 거야.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을까요? 선수 과목. A라는 과목을 듣기 위해서 B라는 과목을 먼저 들어야 해. 너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프로그래밍 과목, 특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목 하나 들어야 돼. 그런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는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표현하면 아주 훌륭하게 그런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시겠죠, 의도를?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또 다른 베리에이션인데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는 커스터머와 비디오 테이프의 관계를 맺는 거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하던 거랑 일관성 있게 그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하던 것과 일관성이 없이 그린 게 하나 있어요. 렌탈 인포는 지금 마치 렌탈 인포라는 클래스와 요 어소시에이션 관계, 커스터머 비디오 테이프 간의 어소시에이션 관계로 표시한 요 어소시에이션 릴레이션십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니까 클래스와 릴레이션십과 또 다른 릴레이션십을 맺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자면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관계를 이야기했지 릴레이션십과 클래스 간의 릴레이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요 세 번째 예제는 좀 다른 형태의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일단 그 점 먼저 염두를 해두시고요. 먼저 렌탈 인포라고 하는 거를 무시하면 커스터머와 비디오 테이프 간의 어소시에이션 관계는 너무너무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커스터머라는 클래스 안에 이 고객이 빌린 대여한 비디오 테이프이 뭐냐를 멤버 변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비디오 테이프 입장에서는 요 비디오 테이프를 누가 대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게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커스터머 타입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지금 수평적인 요 둘 사이의 어소시에이션 관계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탈 인포는 그 어소시에이션을 표현하는 또 다른 클래스를 두고 싶을 때 렌탈 인포라는 클래스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의도예요. 따라서 렌탈 인포에는 어떤 정보가 있을 거냐면 커스터머 아이디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커스터머 아이디.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의 ID, 그러니까 커스터머의 ID와 비디오 테이프의 ID, 그 두 가지 정보를 연결시키는 어떤 매핑 관계, 해시맵이라든지 뭐 매핑 관계를 렌탈 인포가 멤버 변수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나요? 그러면 이제 커스터머에는 비디오 테이프에 사실은 정보를 여기서 안 가지고 있어도 돼요. 렌탈 인포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스터머에는 렌탈 인포하고 관계를 맺고 렌탈 인포는 비디오 테이프하고 관계를 맺고 렌탈 인포를 보면 어떤 커스터머하고 어떤 비디오 테이프이 어떤 고객이 어떤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를 했나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굉장히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정식 오리지널 원리 원칙대로 표기한 걸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스터머랑 렌탈 인포랑 관계를 맺어줘요. 어소시에이션 관계. 그리고 렌탈 인포랑 비디오 테이프랑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맺어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본 이렇게 관계가 돼 있고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클래스들 간의 릴레이션십 정통적인 오리지널 정통 표현으로 다시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잘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조금 변칙 표현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관계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어소시에이션 관계들이 를 이제 주로 자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거는 이제 이네리턴스 관계죠. 그래서 어카운트라는 계정, 뭐 은행 뭐 구자라고 하는 계좌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세이빙스 어카운트, 뭐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뭐 저축도 할 수 있나요? 근데 체킹 어카운트는 그냥 이렇게 쓸 수만 있는 뭐 그런 계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카운트의 어떤 스페셜한 어떤 특성을 갖는 구자죠. 따라서 어카운트의 속성과 연산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로 뭐 또 세이빙스 어카운트 나름대로의 속성과 연산, 체킹 어카운트의 속성과 어카운트 오퍼레이션을 엑스트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속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고요, 자식 클래스고요.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여기 연관관계 스페셜한 케이스로 포함관계가 있고 합성관계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하얀색 다이아몬드, 까만색 다이아몬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컴포지션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죠? 포함, 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그리게이션은 그러니까 둘 다 어떤 뜻이냐면 이게 전체를 나타내는 전체 어떤 요소를 나타내는 클래스고 그 다음에 요게 그거의 어떤 구성 요소다. 요거를 구성하는 하나의 또 다른 작은 요소다. 라고 하는 거를 나타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person이라고 하는 전체 요소 중에 머리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또 컴퓨터라고 하는 전체 어떤 거 안에 부속품으로서 메모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어그리게이션이나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집합과 합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사용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이 두 어그리게이션과 컴포지션 관계는 같고요. 근데 다른 점은 뭔가? 그러니까 여기 있어 파트 오브 관계. 여기 말이 좋네요. 있어 파트 오브 관계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점은 같은 거고요. 어그리게이션이나 컴포지션은. 그럼 어그리게이션과 컴포지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그리게이션은 요 부품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이 조금 메모리가 여러 개가 꽂아져 있어.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메모리로 컴퓨터가 동작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메모리 중에 어떤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전체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있어 파트어 관계를 맺을 때 어그리게이션 집합 관계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하얀색 다이아몬드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컴포지션 관계는 요 부분 요소가 없어져 버리면은 요 전체가 남아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세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는 사람. 끔찍한데 이거? 메모리는 여러 개가 꽂아져 있기 때문에 메모리 하나 좀 빼도 나머지 메모리로 조금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동작을 하겠죠. 머리가 없는 사람은 이거 끔찍한 거죠. 그건 그런 거 상상하면 안 돼요. 위험한 상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머리가 없어지면 그건 사람도 같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게 바로 합성의 관계. 그런 부품과 전체의 관계를 표현을 할 때 까만 다이아몬드를 나타내는 컴포지션 단계다. 자,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하셨죠?